반갑습니다. 정치 쇼핑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예, 그랬더니 김동석 박사님이 바로 몰래 치고 방송을 했습니다. 바로 치고 몰래 들어왔네요. 방송은 아니고 아주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비워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휴가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뵈서 정말 예, 반갑네요. 예, 이제 뭐 일일이 소개 안 해도 다 아시더라고요. 아니 예. 뭐 오랜만이 아니라 좀 다음 주에도 비웠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셋이 같이 하니까 또 네. 새롭습니다. 네. 저희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여러 미디어 언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한일 간의 경제 갈등 또는 전쟁, 누구는 또 보복,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면서 지금 굉장히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기사 많이 접하셨죠? 네, 많이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참여연 선거도 끝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좀 더 확대돼서 우리 한국 경제에 좀 타격이 있을 것이냐. 며칠 전에는 또 한국은행 총재께서 예. 우리 성장 지표도 낮춰 발표했고, 금리나 예, 또 그 이후에 또 더 낮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이 저에게 좀 불안감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한번 우리 네. 김동수 박사님. 예, 한일 경제 보복, 뭐 경제 갈등, 뭐 경제 전쟁이라고 명명들 많이들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 한일 관계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뿌리가 깊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백제의 후손들이 가서 세워놓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그 어미아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싶은데, 더군다나 그 섬나라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거든요. 아주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네, 군사적인 그 호시탐탐이 아니라 경제적인 호시탐탐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뭐 총칼로 우리를 침략하려고 했지만 앞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할 거다. 네, 그래서 좀 준비 좀 하자 했는데 지금 드디어 예, 예.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지금 슬슬 불이 붙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께서 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 박희조 대변인께서도 예, 예, 관련된 칼럼도 좀 얘기를 네, 하고 계신데요. 예, 어제 일본의 그 참여원 선거가 있었죠. 예, 뭐 전체는 아니고 아마 절반 정도 되는 숫자의 참여원 선거를 했는데 자민당을 비롯한 그 집권 연립 내각이 뭐 과반은 아니고 과반에 근접한 의석수를 얻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마 과반이 됐으면 바로 이제 보통국가,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위한 이제 개헌에 개헌 바로 절차로 착수할 텐데 예, 바로는 하진 못하지만은 네. 아베 총리가 그동안에 누누이 언급했듯이 언젠가는 아마 보통국가를 위한 개헌에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참여연 선거가 뭐 그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고, 사실 그 일본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한일 간의 그런 경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일 경제 이런 갈등은 진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또 더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네.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감정은 격화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뭐 불매 운동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또 집회 시위도 예, 지금 규탄 시위도 저희가 있었죠. 네. 대사관 앞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뭐 부산에서는 부산 그 영사관인가 뭐 대학생들이 네. 뭐 들어갔다고 그렇게 네. 뉴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일본에서는 좀 비교적 좀 차분한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 좀 국민들이 좀 대응하는 거에 비하면은 비교적 이제 언론을 통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좀 국민들께서 뭐 여야 뭐 또는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진영할 것 없이 네. 일본의 그런 그 뭐 만행이라고 좀 저는 좀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일제히 좀 규탄하고 이런 한마음이 좀 있는데, 네. 또 일부에서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여당이 잘 하라고 좀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뭐 반일이다 친일이다 이런 또 좀 이념적인 그런 잣대를 자꾸 좀 들이대는 것 같아서 예. 또 그런 것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되는 게 있어서 그건 좀 안타깝다. 예. 그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과연 되겠느냐, 저는 조금 좀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약간 냉정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들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심한 얘기로는 뭐 세자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일본인을 이렇게 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데 예. 뭐 국민들이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거는 막을 수도 없고 정부를 하더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그런 국민 감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단지 이제 정부 특히 이제 정책 결정을 최종적이고 책임 있게 하는 이제 특히 청와대 안에 있는 분들의 발언은 그래도 비교적 좀 차분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좀 빌려지는 네. 조국 민정수석께서 네네. 특히 배북을 통해서 너무 좀 이분법적으로 이 문제를 좀 보려는 또 보게 하려는 하는 그런 시각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좀 더 냉정해야 된다. 심지어 예. 오죽하면은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언급할 정도로 네네. 조금 너무 좀 도가 좀 지나친 행태를 좀 보이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SNS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 SNS에서 자기 페이지에 일기 쓰듯이 자기의 소견을 작성하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뭐 우리 국민들을 선전선동이라든가 허구에 찬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또는 지금 상대국인 일본을 뭐 폄하한다거나 뭐 국가로서의 대하지 않고 무슨 어디 쪼무레기처럼 무슨 오랑캐처럼 대하는 그렇게 어투를 썼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네. 적당한 그 의견 피력이라든가 조국 수석이 개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인식과 그다음에 한일 그 당시 협정이었죠. 한일 협정. 네.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거는 각자의 소신이 외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일부분은 좀 동조를 합니다. 이제 조국 수석께서 서울대 어떤 법률 학자잖아요. 헌법학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자 입장에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아요. 근데 뭐 애국이다, 뭐 또 이적이다, 뭐 축창가다 이런 이제 격한 표현을 쓰는 게 대통령이 어쨌든 비서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국립대 교수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이제 비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외교적으로 또 국가 간에 또 빌미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좀 써야 되는데 한일 경제 문제가 여야당의 너무 좀 어떤 네. 좀 한 곳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들 이 문제가 이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가적 위기다 이랬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오당 대표도 또 회동했잖아요. 했는데 결의문을 합의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별로 뜻이 없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뭐 나오는 말에 의하면. 아니, 그건 그래서 아니고요. 그게 제대로 이렇게 의견 결집이 안 되고 한 목소리를 못 내는. 아니 사실 뭐 황교안 대표는 가고 싶지 않았죠. 1대1 저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5대1에 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기분 좋게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예. 영수회담 뭐 그런 거는 이제는. 그리고 사진 한 칸씩 굉장히 좀 그 문재인 대통령 뒤에 병풍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5명의 그 당 대표들이 쭉 서 있는 모습.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한국당 내에서도 상당히 조금 그럼요. 예. 그 오자 회담 이후에 예. 청와대에서 당내에서 황교안 대표가 왜 그걸 했느냐, 그 자리에 왜 갔냐, 결과물이 뭐 있느냐라고 네, 핀잔을 좀 들은 것도 이제 사실인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결과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거는 네. 어쨌든 국난에 가까운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의제라든지 형식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오로지 국익만을 위해서 한 그 결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협조를 한 거다. 근데 그 이후에가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이 나왔지만은 합의문 안 했어요. 합의문 안 했지. 협의문 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당도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뭐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자꾸 이제 뭐 갈라치기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자꾸 야당을 좀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모습이 썩 좋진 않다. 그러니까 그 경제 상황이 이중하고 한일 관계가 지금 아주 어렵게 돼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 하면은
추경에 참여하셔야죠. 기본적으로 추경에 참여하셔야죠. 추경은 제가 좀 따로 추경에 얘기할게요. 참여해서 거기서 뭐 난도질을 하던 거기서 뭐 볶던 거기서 싸워야지. 지금 뭐 국회에 추경은 도대체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금 한일 관계가 아주 정말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 상황에서 또 한일 관계가 또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매우 험난한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 예산에 참여해서 좀 자르더라도 들어와가지고 일단 결정을 하셔야죠. 네, 추경은 뭐 다음에 예, 다루도록 예.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한일 경제 전쟁에 대한 좀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네. 사실 뭐 우리 주력인 반도체 산업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비수를 꽂듯이 딱딱 집어가지고 지금 불화수소라는 것을 몸에 딱 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기업에서 입장에 보면은 그 완성품을 만드는 삼성이나 LG나 SK는 갑이잖아요, 기업에서.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의 그 중소기업들, 불화수소가 대표적인데 을 아니겠습니까? 갑과 을의 이게 전쟁이 됩니까? 아니, 이 문제는 예.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불화수소의 하나의 지금 우리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쩔쩔 매야 되나 그 얘기를 하고 아니, 싶은 아니, 거예요. 그게 예전에 하면 히토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중국하고 히토류 일본하고 한번 있었고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의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예, 예. 많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만큼 생산 라인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크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화수소라고 하는 조그마한 우리가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한 부분의 그 원료지만 원재료지만 그게 안 오므로 인해서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이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수출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그 큰 공장 자체가 가동이 안 될 테고 또 우리나라 수출에 많은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거라도 필요하고 아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시작에 좀 불과하고요. 이제 그 외무장관인가요? 관방장관이 우리 주일 대사를 좀 초치해서 뭐 항의했다는 그 자리에서 네. 상당히 무리한 행동을 했다고 그 이후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인가요? 네네. 백색 국가에서 이제 제외를 하겠다. 사실 예.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아주 한 방을 또 보낼 수 있는 일본 입장에서 그걸 좀 준비하고 있다. 사실 그게 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좀 들어있죠. 근데 먼저 앞서 얘기한 이 그 좀 불화수소 이거는 사실 뭐 비중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핵심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한 뭐랄까 이제 산업 경쟁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지금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생산량 한 70%를 차지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좀 들어가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사실 직격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떤 IT 업계의 어떤 생태계가 교란되는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단지 그냥 한일 간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백색 국가 지정이라는 어쨌든 본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네. 상당히 좀 우리로서는 뼈아픈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더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저는 이제 제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네. 저는 이제 극동 러시아를 다녀왔어요. 극동 러시아를 다녀오면서 구소련이 왜 붕괴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현장에서 좀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왔습니다. 예. 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한 그 사후 대책 그리고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전쟁과 결국은 내부에 일어났던 큰 대형 사고를 수습하지 못한 구소련 지도 체제가 무너진 결정적 원인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마 아베 정권에서의 후쿠시마는 아마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수산물 수입 막고 있잖아요. 수산물 막고 있고 도쿄올림픽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 우리가 계속 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WTO 제소로 가니 어쩌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저는 또 이게 뭔가 정권의 그 운명 사활이 걸린 문제가 저는 후쿠시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아마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제 개인 나름대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경제 문제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면 국민들의 실망, 특히나 절망, 어려움은 가중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잘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전의 가장 지금 뜨거운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오늘 박희주 대변인께서 네네. 관련된 성명도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은 예. 저 그건 예. 아니고요. 이제 예, 정부 여당의 아까 얘기한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 여당의 좀 갈라치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예. 거 있고요. 좀 앞서 얘기한 그 혁신도시 관련된 그 지역인지 의무 채용 규정이 좀 개정된 거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관련된 성명, 환영 성명입니다. 잘했고 뭐 지역 정치권도 잘했고 또 대전시도 협조를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쾌거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해서 예. 하여튼 뭐 자축 분위기 이은권 의원도 대표 발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은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예. 또 박병석 의원님도 나름대로 네. 역할을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나름대로가 있습니다. 아니라 그분도 예, 예. 박병수 의원님도 대표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뭐 정파 뭐 진영의 노력인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초당적으로 말 그대로 초당적으로 뭐 힘을 했고 특히 대전시가 처음에는 좀 미정비작하다가 뒤늦게 이제 시장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름대로 좀 좋은 성과를 좀 낸 결과로 좀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 환영 선명을 지난주에 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네네. 어떤 특별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내용은 예. 이겁니다. 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 그게 우리 지역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을 좀 개정하지 않고서는 네.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지역에 기존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17개가 있는데 여기에 예, 우리가 우리 지역 인재를 여기에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 기존에 우리 대전 충남에 특히 대전에 내려왔던 예를 들어서 뭐 ADD 국방과학연구소 또 대덕구에 있는 뭐 수장고나 이런데 네, 2022년까지 예. 최대 이제 30%를 우리 지역에서 대전에서 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거를 이제 개정을 한 겁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 되면은 예, 매년 그러니까 올해 채용 기준으로 본다면 한 500명, 500명. 500명이고 최대 2022년까지는 한 900명까지 사실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공기업, 공공기관은 직업의 안정성도 공무원 수준으로 되는 데다가 또 네네. 보수조차 상당히 복지 수준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지역 인재분들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좀 못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역차별도 받고 상당히 소외감도 받았는데 이런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상당히 고문적이고 앞으로 뭐 대전시에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예, 하고 좋은 있습니다. 소식입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그럼요. 함께 네. 또 개정 발의해서 예, 성과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 박사님, 네. 자 이렇게 이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무적으로 해서 비율도 30%, 900명까지 이렇게 채용하는데, 까지. 예예. 네. 자 그러면 혁신 도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예. 지금 그 지역 인재 채용과 혁신 도시가 사실 같은 선상에서 놓여지는 겁니다. 네,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행정중시 복합도시 그 행정 수도였죠 그 당시에. 예예. 수도권의 과밀한 수도권으로 집중화된 그 우리나라의 기형화된 그 여러 정책, 사회, 경제, 정책 분야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집중화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지역, 지방 분권을 시키자, 네. 균형 발전을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세종시 행정중시 복합도시 행정수도를 계획했던 것이고 예. 그와 맞물려서 했던 것이
그럼 그 외의 지역에다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혁신도시를 해서 서울에 밀집돼 있는 그런 공공기관, 네. 공기업들 또는 정부 기관들을 그 혁신도시에 맞게끔,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주제별로, 테마별로 그쪽에 클러스터를 형성시켜주는 형태로 해서 각 지방에다가 혁신도시를 지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미흡을 했었죠. 미흡하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다시 또 이제 불 붙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전 충남이 빠졌던 겁니다. 그게 왜 빠졌냐면 예, 세종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세종시가 이제 대전도 사실 삼청사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종시는 아니 충남도는 세종시와 같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가 됐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활발하게 막 되고 있어요. 지역인지 채용이라든가 또는 그 지방의 핵심 그 산업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네네.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대전 충남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미흡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네.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고 여기까지 온 거를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간략히. 근데 대전 충남은 세종시를 통해 가지고 덕을 볼 것 같았는데 덕을 못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아닌데 네. 다만 이제 그 왜 이제 와서 혁신도시를 달라고 하느냐? 아. 다른 시도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치, 이게 이제 그 앞서 얘기한 예. 공공기관 지역인지 의무 채용 규정하고 같이 국토위 법안 소위에 이제 올라갔는데 앞서 얘기한 그 지역인지 의무 채용 규정은 통과가 됐고 예. 앞으로 이제 법사위하고 본회의가 이제 예정이 좀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혁신도시 관련된 거는 지정 관련된 거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제 통과가 안 된 주된 요인은 예. 중앙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앞서 이제 뭐 곳곳에 다 했는데 말이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해놨지 혁신도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을 채워나는 방식은 안 맞다. 우리 양승조 전 의원 지금 이제 충남도지사죠. 그때 좀 발의하고 또 홍문표 의원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하는 말씀을 하는 바람인데요. 이제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혁신적으로 지정한 다음에 거의 공공기관을 이전하자 이런 거를 우리 쪽에서 충청도의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고. 중앙부처나 이제 타 시도의 지자체들은 나주 봐라, 나주 혁신도시. 예. 한전이 같지만 그 주변에 혁신도시로서 기능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령 도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거에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예. 공공기관을 이전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족 기능이 된 다음에 이제 혁신도시로 좀 지정하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접근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네. 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가 타 시도가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기 예.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아예 결정된 겁니까? 일단 이번 이제 예. 그 회기에 올라간 것이 이제 무산된 것이 무산된 다시 거고요? 이제 추진을 좀 하고요. 재추진하겠다. 이제 국토부에서도 관련된 용역을 좀 하고 있어서 예. 아마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이제 추진 일정은 내년 최종적으로 내년 초에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대전 시민들에게는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 대전 안 됐답니다. 예, 이게 팩트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그 혁신도시 그 특별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지역 인재 채용 예, 관련된 비율은 30% 상향 조정. 상향 조정. 예,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되겠네요. 뭐 예. 똑같진 않지만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거는 좀 아니 왜냐하면 쉽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책을 홍보하시는 아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유리한 것만 계속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요. 뭐 혼란스러워요. 당연한 건데, 예. 일단은 혁신도시 지정은 이번에 안 됐어요. 예. 이번에 안 되고 다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용역에 추진 중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쪽을 결정할 겁니다. 그걸 이제 앞두고 예. 지금 대전시가 네. 발동을 걸은 거죠. 네네. 발동 걸은 게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 그 당정협의회를 좀 확대했어요. 네. 구까지 예, 5개 구의원까지. 구까지 해서 예, 다 예. 시하고 구까지 다 합해가지고 좀 크게 당정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자 함께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지금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또 뛰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온도 차가 좀 있는데
충남도와 대전시의 온도 차가 좀 있습니다. 충남도는 사실은 대전 빼놓고 충남도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별도로. 예, 왜냐하면 충남도에는 지금 정부기관, 정부청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대전은 지금 정부 3청사가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공식적 기구예요. 정부 3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대전대로 뛰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대전 입장에서는 대전만 뛰기는 좀 너무 같이 동병상련인데 네, 명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충남도 같이 하자 좀 그런 입장 예. 같기 때문에 예. 잘 힘을 합쳐서 세종을 할 생각이 없고요. 아니 세종이 어차피 뭐 거기에 예. 그 많은 기관들이나 그 많은 그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거기에는 대학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전, 세종, 충남이 똘똘 뭉쳐서 국토부에 푸시를 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생각이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충남은 혁신도시를 그 내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거고요. 예. 우리 대전은 아직 특정하지 않지만은 예. 원도심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예. 지금 원도심이 많이 지금 황폐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재정비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전, 충남 특히 이제 시도 광역단체 좀 뭐 추진 전략을 보면은 상당히 각계전투입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은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은 바도 있는데 좀 저희 지금 느낌은 대전은 대전대로 또 충남은 네. 충남대로 이렇게 따로 하다가 그나마 지난주인가요? 그 혁신도시 지정 관련된 그 토론회를 좀 뭐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 네네. 좀 때늦은 좀 뒤늦은 좀 뭐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2월 달까지 시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대전 충남이 찰떡 공조, 네. 면밀한 그런 뭐 공조 또 그런 전략을 좀 통해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이 이제 만약에 핵심 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디로 할 거냐. 네. 이거는 아직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그냥 주장해서 했는데 그것도 전체 대전시를 그림을 좀 펼쳐놓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은지 유치 노력과 별도로 그것도 좀 별도로 지금 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부랴부랴 할 게 아니라 대전에다 유치하면은 5개구에서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예. 저 박범계 의원께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유치에 그를 예를 들어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뭐 근데 양보한 데는 부선지 예산을 이렇게 좀 배려하는 쪽으로 좀 전략적인 그런 공조가 필요하다고 어제 지적을 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도시 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대전시하고 동구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뭐 올해는 이제 준비가 안 됐다고 또 1년 넘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의 어떤 앞으로의 먹고 살 거리를 고민하고 또 그게 역량이 결집돼야만이 성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좀 치밀함과 또 이런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적 마인드가 좀 필요하죠. 자, 시간이 어느덧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박 대변인님 시티즌 예. 뭐 대전 시티즌 뭐 얘기 한 곡지 갖고 왔죠. 예. 예. 뭐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2시에 예. 시티즌 사장이 예. 시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네. 내용은 뭐냐면은 네. 본인이 사장을 맡고 시티즌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는 과정에서 네. 너무 과욕을 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전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했다. 네. 본인이 그게 뭐 달려갔겠다. 사퇴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과 성명인데요. 예. 이건 다시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브라질 1부 리그 선수를 네. 영입을 하는데 그 과정에 우리 저 시티즌 사장이 적극적으로 브라질까지 날아가서 네네.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쪽에서 뭐 피지컬 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예, 예. 보도 자료를 좀 냈습니다. 예, 예. 뭐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시티즌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네. 그 선수가 예. HIV 바이러스, 예. 그러니까 뭐 에이즈 양성 감염자였다. 반응을 보였다 해서 예. 예. 그 다음 날 19시간 만에 예. 다시 계약을 내보냈죠. 해지했다. 예, 예. 뭐 이런 좀 황당무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아주 대망신을 좀 당한 사건으로 좀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과를 일단 했다. 오후 네네. 2시에.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한 꼭지. 김술래 의원 최고위원 복귀했는데 오늘 나타나지 않았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힘들래 왜? 예, 예, 예. 아니 저는 나타나나 무슨 뭐- 계속 그거 뭔 얘기할까 막 5.18 망령 뭐 예. 함부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예. 오늘인가 이제 또 김문수 지사가 또 쓸데없는 뭐 친일해야 되고 친미해야 되는 판국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예, 예. 진짜 이 자유한국당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이 엄중한 시기에 좀 이렇게 정제된 좀 언어 좀 하고 좀 참고 해야지 이렇게
그럼 되겠습니까? 김순희 의원 최고위원 복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힘드시죠? 출당 시켜요, 출당 그냥. 그분이 나름대로 뭐 소신 있게 얘기해서 이제 징계까지 받은 예. 마당에 이제 다시 복귀해서 예. 아마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예. 아마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거고요. 아마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당장 이제 총선에서 예. 신정치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네. 안으로 제시한 건데요. 네. 공천 기준에 감점 내지는 배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냈기 때문에 뭐 그런 류의 이제 발언은 아마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 아까 이제 처음으로 좀 다시 좀 돌아가서 반일 친일 이 부분은 네. 그 기계적으로 또는 국민 감정도 물론 좀 뭐 반영하겠지만은 너무 기계적으로 또 특정 뭐 정파의 어떤 전유물처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국익을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정치 쇼핑몰 한 주 건너뛰니까요. 예, 시간이 금방 가네요. 힘들어요? 이제 뭐 여름이 오늘 중복인가요? 중복입니다. 중복이죠. 예, 삼계탕 두 분 드셔야죠. 아니요, 예. 아유, 예. 줄 서서 뭐 먹으려니까. 어느 식당에 힘들어서 갔더니 그래요. 뭐 예. 삼계탕 먹으면 안 된다고 동물 뭐 보호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건강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여름 잘 보내시고 네. 예, 저희 방송도 아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가 좀 시원해요. 여름에 이게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습도가 좀 습도. 제가 토요일 날 8시에 그랬다네요.